파이프라인의 우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0년 파이프라인과 5년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오래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과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은 수년 동안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보수도 변변치 않게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존은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 모든 괴로움을 참고 적은 돈일망정 열심히 절축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나 주간 근무까지 하면서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이 흐른 후 드디어 그는 경제적인 여유를 찾았습니다. 70살이 된 존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기쁨을 안고 평생 꿈꿔온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다이빙 교육을 받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렵게 번 돈을 수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날아간 그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 지역으로 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값비싼 잠수복, 특별 제작한 알루미늄 산소 탱크, 독일제 수중 카메라, 방수펜, 수중 노트 등 중무장한 그는 무지갯빛 산호초 밑을 수영하면서 이국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생 이런 다이빙을 꿈꿔온 그는 어렵게 모은 수만 달러를 그 꿈을 위해 썼습니다. 물론 수중 다이빙은 그에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군. 정말 완벽해. 그는 사방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수영복만 입고 밑으로 내려가는 한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수중 노트에 메시지를 쓴 다음 열심히 그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잔뜩 인상을 쓰며 그 메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썼소. 그런데 당신은 수영복만 입고 여기에 들어왔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중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은 남자가 여유있게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그는 너무 적은 대가를 치르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물에 빠져 죽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을 보면 흔히 굉장히 부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국제적으로 이름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댕코는 조사차 인터뷰를 하기 위해 순 자산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번 돈의 일부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느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리와 댕코는 이러한 부자를 가리키는 적당한 속담을 생각해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가 크다고 소가 많은 것은 아니다. 참으로 기막힌 비유 아닙니까? 50년 파이프라인의 계획. 주의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그의 재정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의 50년 파이프라인 계획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봅시다. 50년 파이프라인 계획은 확실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달 주식에 소액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것은 소박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배가 되도록 그대로 묻어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찍 투자를 시작해 자신의 파이프라인 계획을 그대로 따르면 한 달에 100만 달러씩 저축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다음에 표를 보십시오. 이 표가 보여주듯 일찌감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의 이율로 뮤추얼 펀드에 매일 3.57달러만 투자해도 40년이면 배로 늘어납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봅시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웁니다. 플로리다에서 담배 한 갑은 보통 3.57달러인데 모든 사람이 25살에 담배를 끊고 그 돈을 투자해 40년간 증식시키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65살 무렵 모두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25살이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줬다면 하고 땅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35살에서 45살 사이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살까지 기다렸다가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하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위험하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주식시장이 폭삭 주저앉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아찔하게 만든 순간은 아마 1929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윌스트리트의 귀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가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이윤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길이다. 사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거래를 해온 지난 200년 동안 주가는 평균 나흘 중 이틀은 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5년 동안 9차례나 경기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71배 성장했습니다. 제레미 시겔이 저술한 주식 투자 바이블을 보면 1802년부터 1997년까지 195년 동안 금에 투자한 1달러는 11.7달러로 늘어났지만 주식에 투자한 1달러는 750만 달러로 증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투자하십시오.
50년 계획을 세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몇 개의 50년짜리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과 연금은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연금, 개인 퇴직 적립금 등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파이프라인이며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50년 파이프라인의 단점.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도 많지만 대개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파이프라인에서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 나 역시 50년 후보다는 지금 당장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의 이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몇 개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축하기보다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갖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인류 식당에서 가족들과 분위기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과 스키 여행이나 유람선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가끔 이런 여행을 즐기며 가족과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새 차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나는 소형차보다 대형차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휴대전화를 쓰고 싶습니다. 나는 최신 영화를 개봉 직후 $20에 보고 싶지 3개월 후 $3에 비디오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파이프라인의 덕을 보기 위해 정말로 50년을 기다리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기꺼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기 위해 50년 동안 마치 수도사처럼 생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에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조가 평생의 꿈이었던 스쿠버 다이빙을 70살에 이루었듯 65살에서 70살까지 기다렸다가 내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손에는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먹어라. 여러분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 원칙을 말할 때 흔히 비유하듯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계획의 파이프라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 60대나 70대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손으로 떡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50년 후가 아니라 5년 후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누가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50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안 5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개념 파이프라인, 즉 이 배관은 50년이 아니라 2년에서 5년 안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더구나 이것은 몇십 년이 아닌 몇 달 안에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업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녁이나 주말에 틈틈이 시작해 전업으로 해도 좋을 만큼 이익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개념 파이프라인으로 50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간의 절반의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상수리 나무의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좋은 것은 5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시간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레버리지하는 것뿐입니다.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몇 년 전 아버지는 내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특히 이 말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나는 이 말을 내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50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5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내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가를 통한 5년 파이프라인 계획은 몇 달 내에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해주므로 현재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50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파이프라인과 단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구축하라고 조언합니다. 내 아버지가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을 때 여기에는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그러니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위대한 조언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